새벽 1시부터 거제와 부산을 이렇게 차례로 관통한 뒤에 아침 6시쯤이면 이 태풍 마이삭이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세한 태풍 상황 남해정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풍 지금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예상 경로가 좀 바뀌었는지 태풍의 위력은 좀 변화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태풍은 지금 예상 경로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남동쪽 부근 해상을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태풍의 중심부는 초속 45m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상대로 북진 중인데 앞으로 새벽 1시경에는 거제를 지나서 새벽 2시 무렵에는 거제와 부산 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을 하겠고요. 이후 영남 내륙을 통과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강릉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삭이 이미 제주도 동쪽은 지나갔는데 사실 얼마나 위력적인지 좀 가늠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피해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제주도도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지금도 이미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에서 50m의 아주 매서운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지붕이 날아가거나 신호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때 여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는데 지금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가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후 6시를 기준으로는 피해 신고가 18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단 내일 새벽까지는 계속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 1, 2시 또 대구와 포항은 3시쯤이 고비가 되겠고요. 강릉은 오전 7시가 태풍이 가장 최근 접하는 위험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상을 쭉 보니까 제주도 오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좀 느껴지는데 영상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렇게 이 제주도에 있는 이 국도에 물이 넘치는 저렇게 물이 역류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문이 떨어져서 저렇게 강한 비바람에 일반 가정집이 저렇게 좀 피해가 발생했던 것도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주도 다른 화면도 좀 보고 계신데요. 하천도 지금 범람을 했고요. 바다 근처 해안가 주변 피해도 좀 잇따랐던 화면들도 있습니다. 가로등 그리고 저렇게 보시면 수위가 이제 바닷가 수위가 해안가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바람도 몰아쳤고 아까 앞서 보셨던 화면은 이제 다리 근처까지 교각 근처까지 물이 찼고 저렇게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진 모습까지 화면으로 만나봐서 얼마나 지금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제주도 동쪽을 지나갔을 때 엄청났는지 좀 실감이 화면으로도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남해정 캐스터, 지금 주로 한반도 동쪽이 직접 영향권인데 그렇다면은 수도권은 내일 아침에는 뭐 직접 간접 영향권에는 드는 겁니까? 네, 지금 태풍이 한반도 동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은 다소 조금 긴장의 끈을 조금 놓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거제라든지 부산은 태풍의 위력이 실감나고 보기만 해도 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수도권 지역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일단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본격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 낮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충청 지역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돼 비상인데요. 중부지방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특급 열차가 달리는 정도고 운전을 하기도 힘든 세계입니다. 그렇죠. 내일 출국에 정말 조심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기상청 전문가를 연결해서 현재 태풍 마이삭 경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보관님 바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윤기한입니다. 예. 혹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혹시 태풍 위력이 좀 약해졌다든지 그런 뭐 다행스러운 변화는 없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제주도 인근을 지나면서 태풍은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중심기압 945에 최대 풍속 한 45m를 그대로 한 8시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륙을 상륙을 하면서 내륙 상륙이 한 2, 3시 정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상륙을 하면서 조금씩은 약해지지만
이건 약해진다는 차원보다도 조금은 중심바람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강하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예상은 한 100 정도 났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 한 90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면 좀 저희가 무리는 없겠습니까? 일단은 해상에서는 똑같고요. 상륙을 해서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하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요, 통보관님, 이게 태풍 경로를 두고 우리는 거제도로 오는 거고 미국은 여수와 남해 사이로, 그러니까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마이삭의 경로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예상과 예보가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상청의 예상이 맞고요. 예.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전남 쪽으로, 처음에는 전남 쪽에다가 점점점 우리 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현재 일본은 거운 우리 예보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 예보대는 계속해서 거제하고 부산 사이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론상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맞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차이는 태풍의 코스 차이에서는 큰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우리 예상이 맞았다는 거는 지금 저희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그래픽상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걸로 나오고 우리 쪽의 예보는 약간은 좀 한반도 동쪽 그리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나왔을 때 이 태풍 경로가 우리 예보대로 좀 이게 다행인 거네요, 통보관님? 저는 태풍 경로상에서는 이제 정확한 게 좋긴 한데 이 정도 차이는 뭐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진로상에서는 저희 기상청 예보가 맞는데 실제로 이번 태풍 같은 경우 큰 태풍이 오면 실제로 강풍 반경이 워낙 넓고 피해 지역이 영향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중심이 내륙에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초점을 아직 경로가 많이 차이 나면 모르지만 저렇게 비슷하게 차이 날 경우는 피해가 덜 나도록 대비를 하는 거고 정보를 주는 거 이런 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정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관님, 이게 지금 아까 경로는 알아봤고 지금 우리 예보가 맞았고 위력도 뭐 아주 좀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위력대로 오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태풍의 속도인데 원래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 알아보기로는 1시에 거제도 그리고 2시에 부산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속도는 좀 어땠습니까? 좀 빨라졌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낮에 예상을 할 때는 상륙을 하는 시점이 새벽 그러니까 00시부터 03시로 해서 좀 넓게 갔었고요. 어차피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저녁 때쯤 해서 저희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상륙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속도가 약간씩 내려지는 실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2시에서 3시 사이 정도 상륙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뭐 예상하기로는 새벽 1시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시간 뒤쯤에 거제도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1시간 좀 늦춰졌다 속도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2시 사이에서 2시 이전에 상륙하느냐 2시 이후에 상륙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늦춰지게 되면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리고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수도권이나 내륙 지방에 비 피해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느려지더라도 일단은 비 시작 시간도 느려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뒤의 속도도 더 계속해서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각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강원 동해안 쪽으로 해서 6시에서 9시 사이로 강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태풍 마이삭이 가고 또 10호 태풍 하이산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경남 지역으로 태풍이 오는 겁니까? 현재 경로는 저희가 낸 것은 경남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일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강하면 실질적으로 그 하이산이 일본 내륙을 거치지 않고 일본을 휘돌아와서 남해안 쪽으로 정통으로 이렇게 관통을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경남 쪽이 아니라 동해안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관통하고 동해안 연변을 지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겠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떤 노선이든 어떠한 경로든 간에
이 하이선도 굉장히 강한 지금 우리 여기 이번에 마이삭처럼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 강한 태풍으로 들어올 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황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기상청의, 예, 감사합니다.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은 조금 정리해보면 속도는 다소 좀 1시간 정도 늦춰졌고 근데 경로와 위력은 여전히 이 마이삭이 위력을 갖고 지금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해정 캐스터 이게 태풍의 영향 반경도 크고 사실은 바람이 상당히 지금 현장 연계를 보니까 강하던데 시속으로 환산해도 이게 무려 160km의 강풍이 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동 경로와 가까운 지역은 지금 바로 제주와 경상해 안 영남 내륙 쪽인데요. 초속 50m,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속으로 환산하면 16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은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고요. 큰 바위와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는 위력입니다. 태풍의 영향 반경이 300km 안팎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에도 초속 30에서 40m로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세기의 강풍이 예상돼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까지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태풍이 한반도의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개 비보다는 강풍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폭우와 강풍이 모두 찾아와서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 남해안과 전북 동부, 제주 지역으로는 최고 300mm, 또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고요. 네. 서울 등 중부 내륙에는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필 바닷물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다는 이제 백중사리까지 겹쳐져가지고 해안가에 정말 큰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바닷물 수위까지 1년 중에 가장 높아지는 시기까지 맞물려서 정말 비상입니다. 따라서 밀물 때 태풍이 가장 좀 강력해지는 시기인데요. 백중사리까지 겹쳐서 많은 곳에서 좀 비상이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무려 18m에 가까운 높은 파도가 일어서 굉장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파트 6, 7층 높이의 큰 파도인데요. 제주와 부산 등 경남 해안 또 동해안 지역이 가장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피해 시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피해 시각을 살펴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9시 무렵에 한 차례 만조 시각이 겹쳐서 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전 7시 무렵에 피해가 한 차례 더 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계속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